서울 시내를 달리는 703번 버스 안.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요즘은 군복 아무나 입냐? 술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자리에서 일어난 조폭두목 박대시.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덜미엔 문신이 삐죽 보였죠. 대식의 시선이 맨 앞자리에 홀로 앉은 여군 소위 정하연에게 고정됐습니다. 깔끔한 군복 차림의 하연은 몸을 바짝 굳히고 있었어요. 형님, 전연 좀 보세요. 군복 입었는데도 몸매가. 부하 하나가 키득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불쾌한 시선으로 하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순간 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군대가 장난이냐? 저런 애들이 총 들고 뭘 지킨다고? 대식이 비틀거리며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 셋이 뒤따랐죠. 그들이 하연을 둘러싸자 버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 가까이서 보니 더 볼만하네. 군복이 몸에 딱 붙어 있잖아. 부하 하나가 하연의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연은 몸을 움츠렸지만 뒤에 있던 다른 부하가 길을 막았죠. 형님, 2년 소위래요. 여자 장교님이시네. 또 다른 부하가 하연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장교? 요즘은 모델들도 군대 보내나? 몸매 좋으면 특채로 뽑는 거야? 대식이 큰 소리로 웃으며 하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한 여자은 핸드백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고 나이든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이봐, 아가씨, 무슨 부대야? 취사병이냐? 대식이 하연의 의자를 발로 세게 찼습니다. 하연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아니면 뭐 장교들 비서나 하는 거야? 커피나 타주고. 부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홍보 모델 아니에요? 군대 포스터에 나오는. 한 부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래? 그럼 사진이나 한 장 찍자. 추억으로. 대식이 하연이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연이 몸을 피하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디서 피해? 내가 무서워? 그만하세요. 경고합니다.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경고? 하하하, 들었냐? 경고한대. 대식이 부하들과 함께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형님, 답이 없네요. 겁먹었나? 부하 하나가 하연의 모자를 잡아당기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가 붙으면 자신만 손해니까요. 야, 대답 안 해? 대식이 하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류장에서 평범한 운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 여성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버스에 올라선 그녀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어요. 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대식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떼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뭔데 참견이야? 대식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평범해 보이던 여자의 눈빛이 마치 칼날 같았거든요. 마지막 경고다. 손 떼라.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이 미친년이. 대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버스 안 승객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쿵. 180cm가 넘는 대식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그리고 버스 바닥에 쿵 하고 처박혔죠. 단 1초도 안 걸렸어요. 형님. 부하 하나가 달려들었지만 여자의 손날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목을 맞은 부하는 캑 소리와 함께 쓰러졌어요. 팍, 팍. 나머지 둘도 순식간에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업어치기, 관절 꺾기, 급소 타격, 완벽한 군용 격투술이었죠. 5초, 4명의 건장한 조폭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누군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죠. 사단장님. 하연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육군 12사단장 김은경.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였습니다. 은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 정소희. 대식과 부하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부축하며 기어나갔습니다. 대식은 은경을 돌아보며 이를 갈았지만 감히 덤비지는 못했죠. 다시는 군복 입은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은경의 경고에 대식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자 승객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대단하세요. 속이 다 시원하네. 박수 소리가 버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은경을 찍었죠. 은경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평범한 아줌마로 돌아간 것처럼요. 하지만 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 김은경 장군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군인은 강해야지. 은경이 부드럽게 하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손수건을 찾던 중 뭔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딸그락. 낡은 군용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경이 무심코 라이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라이터에 새겨진 충성 2글자. 그 아래 희미하지만 분명한 군번. 이게.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2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라이터 어디서 난 거지? 은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젊었을 때 어떤 군인을 도와줬다고. 그분이 감사의 표시로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하연의 대답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정민수요. 당시엔 대학생이었다고. 쿵. 은경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8년 가을, 동해안, 총상,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는 인. 두 여군의 시선이 떨리며 마주쳤습니다. 26년의 세월을 넘어 운명의 실이 기적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은경의 떨리는 손이 라이터를 쥐었습니다. 충성
글자 아래에 희미한 군번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민수, 그 이름이. 은경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1998년 9월 18일 차가운 동해의 파도가 암벽을 때렸습니다. 27살 소위 김은경은 소대원들과 함께 해안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북한 잠수함이 좌초된 지 사흘째였죠. 소희님,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부하의 외침에 은경이 달려갔습니다. 젖은 모래 위에 선명한 군화 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매복이었습니다. 엄폐, 은경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다리를 관통했어요. 으악,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동료들의 외침이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은경은 낯선 곳에 있었어요. 축축한 지하 창고였습니다. 다리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죠. 정신이 드셨군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물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부 정상우였습니다. 여기가. 조용히 하세요. 군인 아가씨. 상우가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위에서 부산을 떨고 있어요. 간첩 도운 놈 찾는다고. 은경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숨겨주는 걸까요? 문이 열리고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3살 대학생 정민수였어요. 아버지, 이거 미친 짓이에요. 군인을 숨기다가 우리 가족이. 닥쳐라. 상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라 지키다 다친 사람을 못 본 척하란 말이냐?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매일 몰래 음식과 약을 가져왔어요.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군인들의 수색을 피하면서도 그는 은경을 보살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6.25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상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다친 국군을 외면하면 그게 사람이냐고. 민수는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경찰이 되겠다고. 열흘째 되던 날 은경이 떠날 때가 왔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상호가 낡은 군용 라이터를 내밀었어요. 제 아버지 유품입니다. 빛이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죠. 은경은 라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으세요. 우린 만난 적 없어요. 상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은경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가슴 속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서.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하연의 목소리가 은경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은경은 젖은 눈으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그때 그 청년이었구나. 운명의 수레바퀴가 26년을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은경이 은인의 딸을 구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은경과 하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연의 손에는 그 낡은 라이터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께 연락드렸어요. 곧 오신대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경도 차를 들다가 손을 멈췄어요. 26년 만에 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청 수사관 정민수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희끗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그때 그 소위님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수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군인 아가씨가 무사한지 궁금하다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녁, 민수의 집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상호가 생전에 쓴 일기와 편지들이었죠. 은경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9월 25일, 오늘 그 군인 아가씨를 보냈다. 다리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 다행이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나라 지키다 다친 사람을 외면하면 그게 어찌 사람이겠는가. 은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수가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다. 아비로서 자랑스럽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연도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로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후 버스에서 여성 사단장이 성희롱범들을 제압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누군가 찍은 동영상이 방송에 나왔어요. 은경이 대식 일당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죠. 이 여성은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 김은경 장군으로.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님이 그런 일이 별거 아니에요. 은경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 시각 서울의 한 원룸, 대식이 이를 갈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김은경 사단장, 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은경 사단장 가족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김은경 사단장, 딸과 함께한 졸업식 참석. 사진 속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김서현, 23살, S대 경영학과. 대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딸이 있었네. 그는 서현의 SNS를 찾기 시작했어요. 학교, 동아리, 자주 가는 카페,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구나. 서현의 일상이 대식의 노트에 빼곡히 적혔어요. 등교 시간, 하교 시간, 혼자 다니는 길. 대식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야, 애들 모아. 일거리가 생겼어. 복수의 불꽃이 그의 눈에서 타올랐어요. 한편 은경의 집. 엄마, 뉴스 봤어요? 서현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은경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별일 아니야.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 서현이 은경을 꼭 안았습니다. 은경은 딸을 안으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기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목요일 밤 11시, S대 도서관에서 서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캠퍼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현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어두운 길을 걸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현 옆에 멈췄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현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대식의 부하들이었죠. 입이 막혔어요. 서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서현의 가방만 바닥에 나뒹굴었죠. 새벽 1시 은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현이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서현아, 아직 안 잤. 김은경 사단장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의 심장이 멈췄어요. 당신 누구야? 내 딸을 보고 싶으면 10억을 준비하세요. 뭐라고? 은경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딸은 죽어요. 내일 연락하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현아.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 씨, 서현이가 우리 딸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침착하세요. 납치. 서현이가 납치됐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년 경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시작됐어요. 지금 당장 경찰청으로 오세요. 제가 팀을 꾸릴게요. 30분 후 경찰청 상황실. 민수가 정해 수사관들을 모았습니다. 사이버팀, 형사팀, 특공대까지. 최고의 인력이었죠. 23시 15분 S대 도서관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서현이 끌려가는 장면이었죠. 차량은 검은색 스타렉스, 번호판은 가짜입니다. 사이버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도로 CCTV 추적 중입니다. 동쪽으로 향했네요. 지도에 빨간 선이 그어졌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였죠. 휴대폰 위치는 꺼져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인천 방향이에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인천, 폐창고 지역이 많죠. 거기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새벽 4시 찾았습니다. 폐공장 지역 CCTV에 차량이 찍혔어요. 젊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낡은 창고들이 보였어요. 좁혀졌어. 반경 2km 아니야. 민수가 특공대장을 불렀습니다. 새벽 5시에 진입합니다. 조용히,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은경은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서현이가 무사할까요? 반드시 구할 겁니다. 26년 전 어르신이 절 구하셨듯이 이번엔 제가 구하겠습니다. 민수의 다짐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상황실의 시계가 4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했어요. 방탄조끼, 섬광탄, 진압장비, 작전명, 새벽 구조. 5분 후 출발합니다. 민수가 은경을 바라봤어요. 곧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검은 차량들이 조용히 경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으로. 새벽 5시 정각. 차가운 안개가 폐창고를 감쌌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소리 없이 건물을 포위했어요. 민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팀 위치 확인. 1팀 준비 완료. 2팀 준비 완료. 3팀 대기 중. 창고 안에서는 대식이 의자에 묶인 서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현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엄마가 유명인이라 좋겠네. 10억이면 우리도 한몫 잡는 거야. 대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펑.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창고가
하얗게 변했어요. 으악. 대식과 부하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손들어.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레이저 조준점이 대식 일당을 향했습니다. 젠장. 대식이 서현 뒤로 숨었어요. 칼을 꺼내 서현의 목에 댔습니다. 가까이 오면 인연을 찌른다. 서현이 숨을 헐떡였어요. 칼날이 목에 닿아 있었거든요. 민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탄조끼 위에 경찰 배지가 빛났어요. 진정해. 더 큰 일 만들지 마. 닥쳐. 난 이미 끝장이야. 대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어요. 바로 그 순간 민수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20년의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탁. 정확한 타격에 칼이 날아갔습니다. 대식이 비틀거렸어요. 지금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대식과 부하들을 제압했죠. 서현 씨, 괜찮아요? 민수가 서현의 줄을 풀었어요. 서현은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청 상황실 구출 완료. 인질 안전합니다. 무전이 울리자 은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현아, 살았구나. 30분 후 서현이 담요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현아, 모녀가 꼭 껴안았어요. 은경은 딸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6년 전 아버지가 은경을 구했듯이 이제 그가 은경의 딸을 구한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네 사람이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은경, 민수, 하연, 그리고 서현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경이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제가 이어받은 것뿐입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현이 입을 열었어요. 저 결심했어요. 모두가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해양 경찰이 되고 싶어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은경이 놀랐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연이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응원할게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해경 합격하면 주려고 준비했어요. 미리 드릴게요. 서현이 나침반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반짝였어요. 열심히 할게요. 꼭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게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상호의 선한 마음이 은경을 거쳐 민수로 그리고 다시 서현에게로 이어졌어요. 선의의 물결이 세대를 넘어 퍼져나갔죠. 3년 후 해양경찰 정복을 입은 서현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새 배지가 빛났어요. 구조 요청, 동해상 어선 전복, 무전이 울렸습니다. 서현이 헬기로 뛰어갔어요. 거친 파도 속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서현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살을 헤치고 조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두를 구했어요. 하늘에서 정상호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어받아 계속 빛을 발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